자, 안녕하세요. 우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수업을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실시간보다는 촬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직접 보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 온라인상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할 때는 가능하면 촬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촬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촬영을 진행해보고 이제 병행을 해서 상황 봐서 병행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이제 결과 인공지능의 수업을 이제 이렇게 듣고 제가 설문지를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답해서 출석을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 3일 제가 한 청취를 하는 걸 한 3일 정도 여유를 줄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청취를 하시면 되고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간 내에 답변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 현재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많은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떤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건지에 따라서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고 어떻게 짜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책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구조,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차후에 실제 이제 내가 적용할 대상에다가 이런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는 이 인공지능을 이제 뗄 수 없는 그런 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배워놓고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다 구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목차를 잠깐 보면 성한당에서 이제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해와 실습이라는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책을 쭉 훑어보니까 우선은 나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실습을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처음에 인공지능을 접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좀 익히고 학습하는데 지침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 외에도 시간 되거나 이러면 한 번 정도 다시 쭉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하는 거는 사실 요약 정리해서 이제 PPT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해하는데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앞에 책을 쭉 읽어보고
차후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 그 실습하는 내용을 직접 또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어떤 거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차후에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만 그런 플랫폼에다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를 시켜서 학습을 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게 인공지능 자체라는 과목이 사실은 이게 학부 과정에서 하기는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 원래는 요게 이제 한쪽 연구 분야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은 해왔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벌써 90년대 90한 6년 그때도 인공지능들이 아주 많이 발전했다기보다는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를 가지고 이제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발전을 해왔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적용 대상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머신 비전이나 아니면 로보틱스나 이런 파트에서 이제 주로 활용을 해왔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쭉 진보하면서 컴퓨터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기업들도 아주 거대해지면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갖춘 그런 컴퓨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생활에 와서 적용이 돼 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많은 분야에서 또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주 핵심 키워드로 돼 버렸고, 미래 산업에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서 활용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 과정에서 이걸 다 배우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한번 리뷰하거나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8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책 8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차례가 있습니다. 목차가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인공지능의 개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역사, 문제와 탐색, 그 다음에 지식과 추론, 그 다음에 불확실성, 기계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 다음에 신경망하고 딥러닝.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요즘 핫하게 키워드로 나와 있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신경망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신경망.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그 다음에 이제 CNN, 이미지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용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공지능에서 제일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또 인공지능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Io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공지능하고 같이 엮여서 가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정부나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로보틱스, AI, 그죠? AI는 인공지능이니까 AI,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이제 AR 파트들 이렇게 나뉘게 되죠. 뭐 VR도 있긴 한데 AR, 그 다음에 IoT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IoT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도 이제 포함되고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이런 키워드들이 다 요즘 핫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공지능하고 연계돼서 구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인공지능을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미래에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더 넓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전에는 그 파트에서 공부하고 적용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각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파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필수적인 그런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자과에서 할 수 있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파트들이 다 전자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전자의 기초가 되고, 그 전자 내에서 설계 기본 바탕 하드웨어가 준비가 돼야 뭐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인공지능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인공지능 자체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게 좀 강하죠, 사실은. 그렇다고 뭐 완전히 하드웨어고 독립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그걸 따라줘야만 또 인공지능이 또 실현이 되고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갑자기 이 책에서 빅데이터나 뭐 사물인터넷 이런 거 나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사회화 윤리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따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 로봇이 이제 어느 정도 진보하게 되면 로봇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로봇이 인간을 통제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해보면 미래에는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요 기계가 스스로 인간보다도 더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 내재가 된다면 인간과 같은 그런 그 창조가 가능한 그런 로봇들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영화에서 보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 다시 접목돼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허용하지 않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의 10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실습도 이제 챕터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고 경영을 할 텐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스크래치라는 게 나와요. 스크래치. 여러분들 그 1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스크래치가 이제 우리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어, 어, 얘는 이제 거의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스크래치가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기반을 둬서 이제 실습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블록이라는 게 있고요. 엠블록 소개도 좀 하고, 각각의 명령어라든가 변수, 제어 구조 뭐 이런 것들 좀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스처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AI 기능을 써서 이제 머신러닝을 좀 이제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도 사실 인공지능 중에 대표적인 사례죠. 음성인식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기 같은 경우도 다 인공지능으로 다 하고 있고요. 모든 게 다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음성인식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화자 종속하고 화자 독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자 종속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한 사람만 그 언어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에 대한 내 음성만 인식을 해서 그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 독립으로 돼서 누구나 같은 단어, 내가 감사합니다 하거나 다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해도 음성은 서로 다르지만
그 패턴을 잘 인식을 해서 아 이거는 감사하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자기 음성만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의 음성 인식 시스템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누구나 다 통용돼서 인식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음성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진보를 하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그 기계와 사람 간의 대화가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가끔 이제 잘못 이해를 하거나 잘못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근접하게 지금 와 있는 상태죠. 가끔 뭐 여러분들 이제 TV 기가진이나 뭐 이런 것들 KT 같은 경우 음성인식 스피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웬만한 단어들은 다 거의 인식합니다. 내가 해도 되고 엄마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다 인식을 하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학습을 하면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요. 음성 인식 자체도.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같은 경우도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들. 요즘 여러분 다 알겠지만 안내 멘트 같은 경우들은 거의 다 요즘은 문자로 이렇게 타이핑 쳐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음성으로 다 방송을 하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전화기 같은 경우 안내 멘트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원도 다 요 AI가 다 요즘 상담을 합니다. 실제 딱 들어보면 사람 목소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계가 대화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할 일이 계속 들고는 있죠. 너무 발전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텍스트 형태를 음성 변화로 해서 이제 음성으로 내보내주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죠? 번역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기타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든가 스프레드시트, 팀 프로젝트 뭐 이런 것 이렇게 절차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각각에 대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아니 11페이지까지 보면 챕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약간 겸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가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니까요.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파트 1번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트 1번에 이제 챕터별로 1에서 15 챕터까지 이제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앞전에 뭐 언급도 조금씩 했지만 빅데이터나 이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술 이 또 거기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주로 이제 주로 그 요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데이터 뱅크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아주 빠르게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이런 인공지능이 융합되면서 기존 산업은 그, 그 기존 산업들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주로 보면은 이제 탐색, 그 다음에 이제 추론, 학습, 그 다음에 인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로는 이제 탐색이라고 하는 거, 탐색. 쓰기에 약간 불편해요. 여기 그래서 뭐 쓰는 게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 우리가 추론한다 하죠. 추론 뒤에 또 나옵니다. 추론. 그 다음에 학습,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알고리즘.
이렇게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로는 주로 이제 탐색하고 추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고 이제 인지를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키워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분야의 각각에 대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 그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 개요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 이제 개요인데 뭐 그 이쪽 파트 쪽에 보면 자, 이쪽 그 인공지능 개요의 인공지능 파트를 보면 1번하고 2번, 3번. 그래서 지능과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방식, 그 사고력 실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좀 지웁시다. 이제 지우고요. 자, 그래서 지능과 인공지능 그 개요 넘어가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능과 인공지능, 지능의 정의인데, 지능은 사실 이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IQ라든가 이 지능이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암기도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적 능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의하자면 이제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뭐 IQ라고도 우리가 뭐 EQ, 뭐 IQ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적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물론 뭐 동물도 약간씩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기술 또는 뭔가를 창조하는 능력이 이제 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이제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를 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생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지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인간 고유한 능력을 우리 이제 지능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생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능이 있는 게 이제 인간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의 모든 부분을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적 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간을 또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이제 외계인들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걔들은 우리 인간보다도 더 많은 기술이 발전을 했고 더 많은 인지 능력과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가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지능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지능은 이제 뇌학자들의 정의로 또 정의를 하자면 적은 능력이 있다. 어댑티브
ability, 적응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과 문제의 융통성을 갖고 적응하는데 사용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있다 이거죠. learning ability, 지능을 통해 좀 더 신속하게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 능력과 학습 능력, 약간 이제 학문적인 정의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지식이라는 거, 선행 지식을 활용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선행되어 있던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게 계속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발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제 인간이 계속 발전을 할 텐데 예전에 조선시대나 아주 그 원시시대부터 따져 본다면 인간이 계속 발전을 해왔고 지능도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문명도 발전을 했고 다양한 뭐 이런 발전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기존에 누적되어져 있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진보돼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가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계속 원시시대 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학습하고 만들어져 누적됐던 것들이 지금의 가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건 다음 세대로 넘어가던 계속 이 기반을 가지고 더 많은 발전을 해서 더 능력이 커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뇌학자들의 이제 정의 2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의 다른 정신 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 인터랙션과 그다음에 조정을 해서 이루어지더라. 지능이라는 건.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특수성, 당연히 이제 문화의 특수적인 특수적이며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각 문화마다 약간 지적인 활동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문화에서 지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필연성을 갖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과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에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경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학습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이제 이런 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 사실 이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계산을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역사적으로 이제 아주 오래 전이죠. 그래서 뭔가 기억을, 인간의 지적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인데 이런 이제 기억의 문화 중에서 이제 우리가 쐐기 문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00년도 아주 오래전 네, 뭐 수메르인의 토기에서 60진법이라고 하는 60진법의 수를 표현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59까지 표현 방법을 써가지고 썼대요. 아주 지능이 아주 오래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런 지능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 이때부터 아주 인간은 계속 발전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컴퓨터는 안 나왔지만 이런 진법들이 표현이 돼서 뭔가 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컴퓨팅 기술이 계속 꾸준하게 발전을 해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의 컴퓨팅 기기는 컴퓨터 역사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